27살 한지연. 3년째 취업 준비 중이었어요. 모든 게 끝나가는 것 같던 어느 아침, 나는 한 노인을 도왔어요. 계단에서 넘어진 할아버지, 흩어진 계란들, 누군가는 그냥 지나갔어요. 하지만 나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 때문에 나는 면접에 늦고 말았습니다. 인사팀 과장은 나를 불합격 처리했어요. 규정상 당연한 일이었죠. 나는 절망했어요. 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왔다는 점에서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믿기 힘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의도 지하철역을 빠져나올 때 손바닥에 맺힌 땀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어요. 한지연, 27살. 저는 3년 동안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해왔어요.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다시 고쳐 쓰고 면접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일이었지요. 불합격 통지는 수십 번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새기지 않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오늘은 특별했어요. 세 번째 도전. 그리고 저는 이것을 마지막이라고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놨었거든요. 대형 식품기업 한빛 F&B. 그곳의 인턴 최종 면접 날이었어요. 9시 30분까지 대기 입실, 10시 시작.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어요. 지하철역 앞 작은 분식집. 그곳이 제 엄마의 전부였어요. 오래된 튀김기름 냄새, 항상 굽어진 허리, 손등에 남아있는 화상 자국들. 저는 출근길에도, 면접장 가는 길에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그것들을 떠올렸어요. 엄마 손에서 그 냄새가 사라지는 날까지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절실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흰 블라우스를 한 번 더 여미고 거울에 비친 제 표정을 점검했어요. 떨리는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가다듬어야 했어요. 이곳은 저에게 남겨진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회사 빌딩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어요. 마음속으로는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오늘이야. 오늘이 아니면 정말 끝이야. 버스 정류장을 지나던 그 순간 저는 큰 소리를 들었어요. 계단 아래에서 들려오는 쿵 하는 음향이었지요. 사람들이 잠깐 쳐다봤지만 곧 자기들의 휴대폰과 발걸음으로 돌아갔어요. 저도 한번 뒤돌아봤어요. 그리곤 멈춰 섰어요. 계단 끝에 허름한 점퍼와 낡은 운동화를 신은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장바구니가 옆에 엎어져 있었고 계란들이 이리저리 굴러가고 있었어요. 긴 봉지도, 밥이 담긴 봉지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요. 노인은 난간을 붙잡고 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계란을 집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는 듯 했어요. 근처 편의점에서 점장이 나왔어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이 바쁜 시간에 여기서 넘어지시면 어떻게 해요? 계단도 위험한데 계란도 다 깨졌네. 그 목소리는 돕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귀찮다는 것,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 가득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봤어요. 9시 17분이었어요. 머릿속에 두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지요. 가. 이 면접 놓치면 진짜 끝이다. 그래도 사람인데 이렇게 두고 가도 되는 거야? 저는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곤 천천히 방향을 틀었어요. 면접장이 있는 쪽이 아니라 계단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무릎을 꿇고 계란들을 하나씩 다시 담았어요.
흰 블라우스에 계란물이 튀었지요.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손을 계속 놀렸어요. 김 봉지, 밥 봉지, 마지막 계란 한 개까지요. 편의점 점장에게 얼음팩을 받아 노인의 무릎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119에 전화했어요. 위치는 여의도 버스 정류장 계단입니다. 노인분이 넘어지셨어요. 무릎 부분을 다치신 것 같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저는 노인 옆에 있었어요. 노인이 제 손등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고맙네. 아가씨, 바쁜데 괜히 시간 뺏는 거 아닌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올 길이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이 만남이 다시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노인의 이름도 묻지 못했어요. 그저 직원들이 고마워요라고 몇 번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을 뿐이었지요. 119 요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올렸고 저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의무감은 채워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휴대폰을 봤어요. 9시 42분. 그 순간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시간이 멈춘 게 아니라 제 인생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이에요. 저는 빠르게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뛰었어요. 회사 빌딩이 보일 때까지 계속 뛰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절망감과 약간의 희망이 섞여 있었지요.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그들이 늦는 지원자를 받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빛 F&B의 유리 빌딩 로비에 들어섰어요. 헬떡거리는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어요. 직원분께 말했어요. 인턴 면접 보러 온 한지연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서. 데스크 직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제 흰 블라우스에 묻은 계란물과 바닥에 떨어진 흙을 본 거겠지요. 그 눈빛이 곧 연결된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거예요. 잠깐 후 인사팀 박영호 과장이 나타났어요. 그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업무적이면서도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그런 표정이었지요. 9시 30분까지 계기 입실이 원칙입니다. 지금은 이미 9시 42분이네요. 다른 지원자분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예외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서둘러 설명했어요. 계단에서 넘어진 어르신이 계셔서 119에 신고하고 대기했어요. 혹시 이 상황을 말씀드리면 박 과장의 얼굴은 더 단단해졌어요. 좋은 마음인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감정이 아니라 규정으로 움직입니다. 앞으로의 면접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미 탈락 처리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는 저를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로비의 의자에 앉았어요. 구겨진 이력서를 손으로 펼쳤다, 접었다를 반복했어요. 제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눈도 따뜻했어요. 괜히 도운 건 아닐까. 등에 오만 가지 잡생각들이 계속 빙글빙글 맴돌았어요. 면접장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저는 로비의 찬바람 속에 혼자 남겨져 있었어요. 다른 지원자들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들렸어요. 누군가의 발걸음, 누군가의 목소리. 저는 그들을 볼 수 없었어요. 다만 소리로만 느껴야 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어요. 아마 면접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겠지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제가 터질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흘렀어요. 30분, 1시간. 로비에 사람들이 줄었어요. 어떤 지원자가 나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안도감도 있었어요. 면접을 봤다는 것, 최소한 그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었지요. 저는 그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규정은 규정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저가 틀렸어요. 9시 30분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다른 지원자들도 똑같은 규정 속에서 준비했을 거예요. 저만 특별할 이유는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다면 사람을 도운 게 잘못이었다는 말인가? 그 질문이 더 무거웠어요. 규정은 명확했어요. 하지만 규정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외면했다면 그게 맞는 건가 하는 물음이 계속 가슴을 눌렀어요. 저는 이력서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손에 힘이 빠졌거든요. 로비를 나가기 위해 일어섰어요. 그 순간 자동문이 다시 열렸어요. 여러 명의 직원들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그들은 허리를 구부렸어요.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중요한 사람이 들어온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계단에서 넘어졌던 노인이 깔끔한 코트를 입고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현기증이 났어요. 혹시 제 눈이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분명히 저를 봤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예상했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요. 직원들의 호칭이 들렸어요.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분이, 제가 도왔던 그분이 이 회사의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니요. 박영호 과장이 로비로 나왔어요. 그는 내게 온 눈길을 이사장께 돌렸어요. 그리고 설명했어요. 이 지원자는 지각으로 이미 탈락 처리했습니다. 말을 마치는 순간 이사장이 조용히 물었어요. 지각 사유는 들어봤나요? 박 과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네, 우리 회사 채용 철학이 뭔지는 알고 그런 결정을 내렸나요? 그 물음이 더 이상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비판이었어요. 로비의 공기가 확 바뀌었어요. 박 과장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눈치를 챘어요. 이사장은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또 보내요. 같이 면접장으로 갑시다. 오늘은 내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방금 전의 절망이 아직도 가슴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사장의 눈은 진지했어요. 그것은 일종의 선언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로비를 지나가며 저는 박 과장의 당황한 표정을 봤어요. 다른 직원들도 저를 쳐다봤어요.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면접장으로 가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건가? 아까는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면접장 문을 열어야 했어요. 면접장 문이 닫혔어요. 이사장과 저, 그리고 회의 테이블 너머 정중앙에 앉아있는 면접관들이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은 어색했어요. 예상 밖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이사장은 의자에 앉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한지연 씨, 편히 앉으세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흰 블라우스의 계란물은 마른 지 오래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더 눈에 띄는 것 같았어요. 이사장도 그것을 봤을 거예요. 그는 조용히 물었어요. 아까는 시간도 없었을 텐데 왜 나를 도왔습니까? 그 질문이 나올 순간 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입을 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면접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이었어요. 계단에서 넘어지신 것을 봤고 누군가는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이었어요. 그 때문에 면접에 늦었는데 지금도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사장의 질문이 더 날카로워졌어요. 후회하지 않느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후회하지 않는지를 묻고 있었어요. 저는 잠깐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길어졌어요. 로비에서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다시 밀려왔어요. 절망, 자책, 분노, 그리고 작은 희망. 후회합니다. 면접을 놓쳤다는 것에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을 도왔다는 것에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냥 지나쳤다면 평생 부끄러울 것 같았어요. 면접 기회야 또 생길 수 있지만 제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선은 그 순간이 유일했거든요. 면접관 중 한 명이 펜을 내려놨어요. 이사장은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맞습니다. 그 한마디가 로비의 절망을 순간 밀어냈어요. 한빛 F&B는 사람들의 밥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주 단순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냉정하게 숫자만 보는 인재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건 넘어진 사람을 한번 부축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사장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말했어요. 규정은 규정이지만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 둘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가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의심했어요. 이사장이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일종의 면접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사장이 박 과장을 꾸짖고 나서 결국 저를 떨어뜨릴 수도 있었어요. 규정이 규정이라면서요. 이사장이 면접관들을 바라봤어요. 그의 시선이 매우 차분했어요. 오늘 채용 방침은 간단합니다. 한지연 씨, 인턴 합격입니다. 그 말이 면접장에 울렸어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물었어요. 정말입니까? 이사장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의 웃음은 따뜻했어요. 꿈이면 깨지 말라고 빌어도 되겠지요.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곧 눈물이 흘렀어요. 3년 동안 모아온 불합격 통지들, 엄마의 얼굴, 분식집의 기름 냄새,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여러 번 중얼거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이 티슈를 건넸어요. 저는 받아서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일이 단순히 합격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것은 제가 했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이었어요. 규정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을 택한 제 선택이 평가받았다는 뜻이었어요. 그 평가가 회사의 최고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이 중요했어요. 면접을 나오면서 저는 로비의 박 과장과 마주쳤어요. 그의 얼굴은 경직되어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고 무언가 말하려다가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더 큰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그날 아침 계단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노인을 도우려는 충동을 억압했다면 지금 저는 어디에 있을까? 박 과장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는 규정대로 움직였을 뿐이었어요.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는 그것이 맞는 판단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사장은 그 규정 너머를 봤어요. 그리고 저도 규정을 넘어서는 것이 때론 옳을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박 과장처럼 결정을 내려요. 규정과 감정 사이에서 대부분은 규정을 택해요. 그리고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이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그것이 맞는 건가?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엄마한테 먼저 연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 하루에 일어났거든요. 엄마, 합격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버스 창밖으로 여의도의 저녁이 지나갔어요. 오늘 아침 저는 이곳을 절망의 감정으로 통과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합격자가 되어 있었어요. 규정을 넘어선 누군가가 저를 보고 저를 택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사장이 말했어요. 규정과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리더의 자질이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 리더가 아니었어요. 나는 인턴이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인턴이 되어야 할까? 단순히 합격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버스의 창에 반사된 제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계란물이 묻어 있었어요. 그것을 닦지 않은 채 오늘 하루를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합격으로 이어졌어요. 우연일까? 필연일까?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의 전화가 울렸어요. 여러 번이었어요. 저는 받았어요. 엄마, 저 합격했어요. 전화 너머에서 엄마의 침묵이 길었어요. 그리고 작은 울음이 들렸어요. 엄마는 말했어요.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오늘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오늘은 시작이었어요. 이제부터 제가 이 합격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가 중요했어요. 규정과 사람 사이에서 저는 사람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통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회사 안에서 저는 또 다른 박 과장을 만날 수도 있었어요. 아니,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규정에 묶여서 사람 위에 숫자를 놓는 누군가가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조금씩 손에 남은 기름, 냄새를 줄여드릴 수 있겠어요. 엄마는 다시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첫 출근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한빛 F&B의 유리 건물은 그 빛을 반사시켜 눈부시게 반짝였어요. 이 건물은 더 이상 멀리서 바라보던 회사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제 직장이 되어 있었어요. 정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3년 동안 바라봤던 이곳에 이제 저는 직원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갈 거였어요. 신분증을 목에 걸고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몇몇 직원들이 속삭였어요. 저 사람 아니야? 쓰러진 이사장님 도와주고 합격했다는.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대신 생각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지. 신제품 개발팀 보조로 배정받았어요. 처음엔 복사기 앞에서의 하루가 시작됐어요. 문서 정렬, 자료 분류, 회의 준비, 작지만 반복되는 일들이었어요. 어떤 날은 하루에 200장이 넘는 서류를 정렬했어요. 손가락이 까맣게 변했어요. 그런데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신 메모했어요. 어떤 회의에서 팀장이 무엇을 중요하게 말했는지, 어떤 제품이 왜 기획되었는지, 왜 그 아이디어가 거절되었는지. 저는 복사기 앞에서도 자료 정렬을 하면서도 계속 귀를 열고 있었어요. 밤을 새운 날도 있었어요.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프로젝트의 자료를 정리해야 할 때였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팀장을 만났어요. 팀장은 제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한지연 씨,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자료 정리 다 끝낼 때까지 남아 있겠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10분 뒤 팀장은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왔어요. 한 잔은 저를 위한 것이었어요. 함께 하자. 그 2마디가 제 목을 죄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1달, 2달, 조금씩 동료들이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그 소녀가 아니라 한지연으로요. 그리고 천천히 작은 기회들이 생겼어요. 이 부분 자료 좀 맡아줄래요? 저 아이디어 괜찮은데요? 한지연 씨가 정리해 줄래? 저는 받았어요.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어요. 첫 월급날이 왔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봤어요. 작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었어요. 저는 제일 먼저 엄마 통장으로 돈을 보냈어요. 분식집에 들어갔어요. 오후 2시,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이었어요. 엄마, 통장 한 번만 확인해봐. 엄마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화면을 본 엄마의 손이 멈췄어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엄마가 중얼거렸어요.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다.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엄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건 안도감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이제 조금씩 엄마 고생 덜 할 수 있게 해줄게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의 손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거칠었어요. 그 거칠음 속에는 수십 년의 노력이 묻어 있었어요. 넌 이미 충분히 했다. 이제 너도 좀 쉬어라. 몇 달이 지났어요. 사내 회의실에서 저는 다시 이사장을 만났어요. 그는 회의 안건을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중간에 저를 봤어요. 한지연 씨, 저 신제품 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모든 눈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좋은 제품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포장 디자인이 고령층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팀장은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맞아. 한지연의 지적이 좋은데 우리가 놓친 부분이다. 이사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가면 된다.
사람은 성장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 제게 닿았어요. 이사장은 다시 말했어요. 오늘 자네를 뽑으면서 우리 회사가 숫자가 아닌 사람을 보는 회사라는 확신을 다시 얻었네. 그 확신이 계속되려면 자네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 퇴근길 버스 안에서 저는 그날 아침을 떠올렸어요. 여의도 버스 정류장 계단 위, 흩어진 계란들, 떨리던 노인의 손. 만약 그날 그냥 지나쳤다면 오늘 자신이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박 과장은 어디에 있을까? 아직도 규정을 지키고 계실까? 아니면 언젠가는 그도 이 질문을 마주칠까? 규정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요. 버스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이 흘러갔어요. 건설 중인 건물들, 불이 켜지는 사무실들,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누군가의 기대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도 그 중 한 명이었어요. 엄마의 기대를 안고, 이사장의 믿음을 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기대를 안고요. 휴대폰 화면에 제 통장 내역이 띄워졌어요. 매달 조금씩 엄마께 보내는 금액이 늘어가고 있었어요. 아직은 작은 숫자였어요. 하지만 흐름은 분명했어요. 위로 향하는 화살표였어요. 집에 가는 길. 저는 중얼거렸어요. 계속 가면 돼. 천천히. 하지만 계속. 그리고 덧붙였어요. 나도 누군가의 손을 부축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버스는 계속 달렸어요. 목적지를 향해서요. 반년이 지났어요. 계절이 한 바퀴 돌았어요. 한빛 F&B의 신입사원 공채에서 지연은 더 이상 인턴이 아니었어요. 정규직 신제품 개발팀 사원으로 발령받았어요. 사무실 책상이 확실했고 이름이 새겨진 명함도 받았어요. 그날 회의실 앞에서 저는 박영호 과장을 만났어요. 6개월 만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인사팀 과장으로요.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색함이 스쳤어요. 하지만 저는 먼저 인사를 했어요. 박 과장님, 인사드립니다. 박 과장은 미동도 없었어요. 마치 그날을 피하고 싶은 듯 했어요. 그리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잠깐 목소리를 높였어요. 혹시 시간 있으신가요? 박 과장이 멈췄어요. 그리고 돌아봤어요. 커피 한 잔 할까요? 사내 카페로 갔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박 과장은 커피를 들지 않았어요. 손가락만 자꾸 움직였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과장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에 박 과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날 과장님은 규정대로 하신 거였어요. 그건 잘못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게 움직이니까요. 과장님이 있으니까 회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박 과장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하지만 그날은 특별했어요. 이사장님이 규정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택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저한테 배움을 줬어요. 저는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계속했어요. 과장님도 언젠가는 그런 순간을 마주칠 거예요. 규정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를. 그때를 위해 저는 과장님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감사하기로 했어요. 감사요? 박 과장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네, 과장님 덕분에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려. 박 과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 혼자서. 내가 뭔가 놓쳤다고. 아니, 누군가를 놓쳤다고 말이야. 규정은 규정인데 왜 계속 마음이 불편했는지. 박 과장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큰 어깨가 살짝 떨렸어요. 미안해. 그때 좀 더 다르게 해줄 수도 있었는데.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박 과장은 잠깐 망설였다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차가웠어요. 하지만 따뜻해졌어요. 과장님, 괜찮아요. 그 순간 둘 다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며칠 뒤 회사 식당에서 박 과장은 저를 불렀어요. 한지연 씨, 앉아. 저는 박 과장과 점심을 먹었어요. 그리고 듣게 됐어요. 박 과장의 이야기를요. 그도 어쩌면 지연처럼 누군가의 기대를 안고 있었다는 거려. 회사라는 틀 안에서, 규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다는 거려. 회사 생활 어때? 박 과장이 물었어요. 저도 아직 신입이라 뭘 잘 알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아요. 규정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다는 것. 그 둘을 어떻게 섞을지는 우리가 계속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박 과장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것은 긴장풀이였어요. 그리고 어떤 무게가 내려앉는 소리였어요. 아주 잘하고 있네. 시간이 더 흘렀어요. 한 계절이 또 바뀔 즈음, 지연은 신제품 개발팀의 선임 보조로 승진했어요.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박 과장처럼 되고 싶지 않다고 다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규정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사람과 규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어느 아침, 저는 다시 여의도 버스 정류장을 지났어요. 1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같은 계단이었어요.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계단 모서리에 누군가 손잡이를 새로 설치해 놓았어요. 더 견고하게, 더 안전하게요. 저는 그 손잡이를 쓸어봤어요. 차갑고 반짝였어요. 누군가의 보살핌이 묻어 있었어요. 어쩌면 이사장이 혹은 누군가가 이 일을 챙긴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확한 건 몰랐어요. 중요한 건 이 계단이 조금 더 안전해졌다는 것 뿐이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여의도의 아침이 흐르고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어제와는 다른 의미였어요. 저는 더 이상 절망 속에서 이 거리를 보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어요. 딸, 밥은 먹고 다니냐? 네, 엄마, 오늘도 맛있게 먹었어요. 분식집 하나는 이제 접으려고 해. 할 일도 했고, 이젠 조금 쉬고 싶다. 손도 쉬어야지.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완성의 눈물이었어요. 엄마가 드디어 쉴 수 있게 됐다는 것. 제가 그것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고마워, 우리 딸. 엄마의 목소리도 촉촉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도 고마워요. 없는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통화를 끝내고 저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여의도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한 명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았다는 것에 불과했어요. 그 손잡이가 계단에 새로 설치된 손잡이처럼 누군가의 안전을 만들었고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았어요. 버스는 계속 달렸어요. 목적지를 향해. 그리고 저도 계속 간다고 다짐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누군가의 손을 부축해주는 사람으로 그 과정 속에서 저 자신도 함께 성장한다는 걸 깨달으며